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더우시죠? 요즘 온도가 거의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투자자들한테는 더운 사람이 더욱더 많을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은 좀 그래도 덜 덥겠지만은 투자에 실패한 한 90% 이상의 사람들은 이 올해 무더위가 살인적인 무더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산 시장에서는 왜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1, 2%밖에 안 되고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워런 버핏 주장을 빌리면 장기적으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세계적인 투자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도 98%는 실패하고 1, 2%만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왔고 또 알고 있다시피 이 자산 시장은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많죠. 정보가 일단 중요해요. 정보를 어떤 정보를 이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신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는 그 1급 정보가 있고 그야말로 가치도 없는 정보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4할 타자와 1할 타자의 몸값은 10배, 20배 나잖아요. 1할 타자도 안 되면 아예 선수로서 조차 활동도 못하고요. 그만큼 그 야구와 비슷한 것이 이 금융인 것 같아요. 정보에 있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그 주식시장, 특히 그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 손해 많지요. 제가 추정컨대로는 경제경영학 전공자는 한 98%가 희생된 거 아니냐 추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타자로 치면 1할 타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경제학자들도 98%는 엉터리예요. 심지어는 3년 연속 GDP 전망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경제학자가 한 90%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야구 선수로 치면 1할 타자가 안 되지요. 3년 연속이면 분기로 따지면 12번인데 12번 중에 한 번도 못 맞추면 1할 타자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 내지는 경제학자로서는 빵점짜리인데 여러분 다수는 이분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경제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은 신용을 기초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여기서 신용이란 그 한자 용어인데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자는 설용자, 이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이용하는 산업이 그 금융산업이에요. 특히 이제 자산시장은 말이 문서나 똑같아요. 전문가가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건 문서로 너가 얘기 우리가 계약 안 했으니까 나 책임 없다 이 얘기 성립 안 돼요. 일단 유튜브 방송에서 정보를 쏟아냈으면 그것은 서류를 작성한 거나 똑같아요. 계약서.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으면 즉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신뢰할 가치조차 없는 정보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투자할 실익이 없죠. 그 사람들 얘기 듣고는. 그 다음에 투자자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포유환율연구소도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분들 얘기를 듣거든요. 그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과는 전혀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혀 다른 정보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그 좋든 싫든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보만 이용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싫어하는 정보에도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신용을 토대로 한다. 전문가들도 1등급부터 100등급이 있겠죠. 그거 어떤 전문가를 믿을 것이냐는 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또 전문가들은 반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성도 하지 않는 전문가라면 그 사람은 전혀 설모가 없는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다수이기는 한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악재 또는 호재만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거의 98%예요. 그래서 98%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테마주 얘기하는 사람은 호재만 맨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실패해요. 최근에 뭐 2차전지를 보더라도 150만원에 투자한 사람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그 투자자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45조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에코프로 비엔만 합친 게 그 정도고, 다른 2차전지도 있잖아요. 에코프로 LNF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있는데 과연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 될까? 제가 그저께 어떤 기자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2차전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연초 이후 주가는 70만원에서 80만원 사이에서 그 에코프로입니다. 한때 150만원 갔다가 지금 뭐 110만원 돼 있는데 과연 거기서 20% 이익을 본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라고 제가 아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10% 이익 본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비싸게 사고 헐게 또 처분하고, 왜냐? 그것이 그 거품 논쟁이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다가 오르니까 들어가고 또 내리니까 많이 내릴 것 같아서 처분하니 결국은 이게 안 남죠. 그래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제가 반문을 해보니까 거의 뭐 300%, 400%더라고요. 제가 22,000원에 얘기를 했으니까 88,000원이면 거의 4배지요, 그죠? 원본 빼더라도 300% 남았으니 거의 뭐 엔비디아급의 제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서는 엔비디아를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주가 상승률 연초 이후 거의 뭐 1, 2등 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1등짜리 종목을 추천을 했고 한국에서도 포스코 홀딩은 100%밖에 안 되지만 인터내셔널은 뭐 불과 한 4개월 전으로 거의 뭐 300%, 200%다 남았죠. 근데 과연 여기서 성공한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 또 100% 이상 남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포유 환율 연구소 얘기를 듣는 사람 100%는 다 남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 옮겨 가지고 한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 사람들도 뭐 포유에 도움을 준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3개월 안에 향후 또 100% 남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하튼 여기서는 악재만 강조하거나 호재만 강조하는 전문가와 추조정들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사례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최근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난해 10월 이후 3분기 연속 경기 침체 주장한 사람이 한 98%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믿고 투자자들은 인버스 투자와 공매도자들, 우리 연구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성공한 사람이 한 2, 3% 정도 추정되고 나머지 95%는 경기 침체 주장을 믿었거나 또 아니면 참여하지 못했거나 인버스 투자 공매도자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악성 댓글이 없어진 것도
아마 시장에서 항복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아마 주식시장에 기웃거릴 실익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약 10한 5, 6명이 불과 나스닥 100 기준으로 15,000 돌파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 불과 이틀 만에. 그래서 그분들은 항복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98%도 결국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고쳐야 될 게 있다 하면 제가 이것을 비방하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고쳐야 될 게 있다면 항상 악재와 호재는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모든 재료에는 모든 정보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제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고 즉 나쁜 쪽에 극단적인 경제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고 호재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만큼의 아름다운 시장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테마주 관련 얘기인데 뭐 2차전지도 그 중 하나인데 지난해 뭐 메타버스, NFT 뭐 그런 테마 많았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호재만 얘기해요. 정권 전문가들 중에서도 뭐 테슬라의 장점만 얘기한 사람 많았죠. 지난해 연초에. 또 그분들이 지난해 10월에는 테슬라의 단점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추종자들은. 최근에는 2차전지 중에 매출액이 뭐 한 분기입니다. 매출이 1.4조 원, 즉 1조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겨우 30억 원이에요. 1% 하면 140억이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겨우 30억 원이니까 영업이익률 0.3%예요. 근데 이 기업을 10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유튜브로 활동한다라는 거죠. 문제는 또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98%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워런 버핏의 그 주장이 그냥 뭐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그 사람들 미워서 그 얘기 했겠어요. 오히려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그런 엉터리 전문가들 때문에 워런 버핏이 대성을 했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건 투자자들한테 이제 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호재만 강조하거나 악재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고 그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고마움을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그 경기 침체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를 제한하니까 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공이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투자돼요.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 한 대여섯 분 하면 1시간 30분 얘기하더라도 그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4억 원 정도인데 실제 4억을 했는지 몰라요. 거짓말로 하도 잘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은행 예금을 했을 사람인데 그 4억 원조차도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은행 예금 4억 원 이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정도 한 4, 5%될 거예요. 그것도 세금 공제 전이에요. 그런데 덕택에 그 포유환율 연구소가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돈을 100%로 벌었으면 은행 예금해야 될 사람이라면 95% 이상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더군다나 경기 침체를 믿고 투자를 안 하려고 했으니. 근데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지, 이 사람의 특징이. 그리고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속이고, 그죠? 그리고 뒤통수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인간 말종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면 계좌를 두 개를 터놓는 거죠. 그 중에 이제 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하나는 3억 원 계좌 운용하고 하나는 1억 원 계좌 운용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보답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다면, 그래 놓고 나중에 그때 4억 원 투자하고 3억 원은 2억 원은 참 포스골디, 1억 원은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총 4억 원 정도 이익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 한 개 계좌를 가지고 1억 원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그 계좌 보내줄까? 즉 증빙 서류 보내줄까 하는 거죠. 작은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결국은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 한 번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두 번 다시는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안 하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장자 사상가죠. 동양의 철학자인데 한 7가지 유형의 인간을 얘기하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몇 푼 되도 않은 돈을 가지고 돈 없는 사람 우습게 하고, 식당에 가서 최고의 수혜자는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식당에 가면.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이모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인간들 많지요. 그런 인간들은 결코 자산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